안녕하세요. 한줄인 생사의 주인장 혜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친정 엄마가 시댁에 돈을 빌려준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어머니, 이 차용증이 왜 제 친정엄마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건 오래된 일이다. 내가 몰라도 돼. 그 돈 대체 무슨 이유로 빌리신 거예요? 며느리는 우연히 서류를 정리하다가 한 장의 차용증을 발견합니다. 그 종이 한 장에 적힌 이름은 다름 아닌 자신의 친정 엄마였습니다. 시댁이 몰래 친정 엄마에게 돈을 빌렸다는 사실, 그리고 아무도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는 상황. 남편조차 몰랐던 이 비밀은 오래된 한 사람의 약속과 깊은 사연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과연 친정 엄마가 시댁에 돈을 빌려준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줄인 생사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그날은 평범한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아이 학원비를 정리하던 중 시어머니 방 안 서랍 속에 있는 서류 봉투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무심코 꺼낸 봉투 안에는 낡은 차용증 한 장이 들어있었죠.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용 금액 3천만 원, 채권자 이정순.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수진의 손끝이 굳어버렸습니다. 이정순 바로 자기 친정 엄마의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수진은 몇 번이고 문서를 다시 뒤집어봤지만 분명 시어머니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우리 엄마한테 돈을 빌린 적이 있었던 건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에게는 들어본 적도 없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 서류는 뭐예요? 시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내려놓으며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걸 왜 내가 봤니? 우연히 봤어요. 근데 왜 친정엄마 이름이 적혀 있죠? 시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짧게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오래된 일이야. 괜히 캐묻지 말고 잊어라. 수지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오래된 일이라도 이유를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때 사정이 복잡했어. 내 어머니가 도와준 거야. 됐지?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기 싫다는 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표정에는 미묘한 두려움이 스쳐갔습니다. 밤이 되자 수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왜 그랬을까? 우리한테 그런 얘기 한 적 한 번도 없는데. 결국 휴대폰을 들고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혹시 시댁에 돈 빌려준 적 있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르더니 엄마의 낮고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걸 이제 알았구나. 엄마,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나 오늘 서류 보고 너무 놀랐어요. 엄마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땐 말할 수가 없었어. 너한테 걱정만 될 테니까. 수진의 가슴은 점점 먹먹해졌습니다. 그럼 정말로 빌려줬던 거예요? 얼마나요? 그때 내 시댁이 갑자기 큰 빚에 휘말렸잖니? 남편 사업이 망하고 집도 거의 잃을 뻔했다며 내가 울면서 전화했었지. 그때 내가 모르게 내가 도왔어. 근데 왜 나 몰래요? 내가 알면 미안해할 것 같아서. 그리고 내 시어머니도 원하지 않았어. 며느리가 알면 자존심 상한다고 하시더라. 수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울었던 그 시기 엄마는 내 대신 조용히 손을 내밀었구나. 며칠 후 수지는 그 일로 남편에게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이상한 걸 봤어. 엄마가 우리 집에 돈을 빌려줬더라. 남편은 놀란 눈으로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우리 집이? 그럴 리가 없는데. 수지는 차용증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이건 엄마 도장이 맞네. 그때 우리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했을 때야. 근데 은행에서
거절당해서.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당신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우리 엄마가 대신 도와준 거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그랬을 거야. 근데 왜 그걸 지금까지 숨겼을까? 그날 밤 수진은 엄마가 한 말을 곱씹었습니다. 내 시아버지가 내게 그랬단다. 혹시라도 우리 집이 무너지면 손주들만큼은 지켜달라고.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단순한 금전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 어른의 부탁과 한 어머니의 약속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수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친정 엄마의 말을 들은 뒤로 시댁 식구들 얼굴을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돈을 빌려줬는데 시댁은 단 한 번도 그 고마움을 말한 적이 없었지. 그 생각이 들자 서운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이 일 그냥 넘기기 힘들어.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뭘 또 그렇게 마음에 담아둬. 어차피 다 지난 일인데. 지난 일이라니? 당신네 부모님이 내 엄마한테 돈을 빌렸다고. 그걸 아무도 내게 말 안 했잖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집안이 정말 어려웠어. 엄마는 자존심 때문에 누구한테도 말 안 하려고 했고, 네, 어머니도 그걸 배려해 준 거잖아. 서로 체면 지키자는 뜻이었지. 체면이 중요한가? 진심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럼 내 엄마는 혼자서 비대해서 도와준 거야? 당신들은 그걸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수진은 친정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자 엄마가 반갑게 맞이했지만 그 미소 뒤에 피곤함이 스쳐 보였습니다. 엄마, 그날 말이에요. 그 돈 진짜 시아버지가 부탁하신 거예요? 엄마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찾아왔었어. 혹시라도 우리 집이 어려워지면 손주들만큼은 꼭 지켜달라고. 그때 나는 그냥 형식적인 부탁인 줄 알았는데 몇 달 뒤 내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지. 전화요? 응, 울면서 말하더라. 남편 수술비가 급해서 은행에서도 돈을 못 빌렸다고. 그때 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통장을 꺼냈어. 그저 한 사람의 어른으로, 한 집안의 어머니로 그렇게 했던 거야. 엄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여운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울컥했습니다. 엄마, 그럼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내가 알았으면 우리도 도울 수 있었는데. 아니야. 그땐 내가 결혼 초라 힘든 시기였잖니? 그런 얘기하면 괜히 내가 시댁 눈치 볼까봐 말 안 한 거야. 엄마의 손등에는 세월이 그려낸 주름이 선명했습니다. 그 주름 사이로 묵묵히 살아온 세월과 딸을 위한 조용한 희생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시댁 식구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 수지는 더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차용 좀 봤어요. 그 돈, 제 친정엄마가 빌려주신 거였죠?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라 숟가락을 놓았고 시어머니는 눈을 피했습니다. 그건 내 어머니가 먼저 도와주겠다고 한 거야. 우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저희 가족끼리 서로 도왔던 일인데 왜 그걸 숨겼냐고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하지만 여전히 자존심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그땐 체면이 중요했단다. 며느리 친정에서 돈을 빌렸다고 소문이라도 나면 우리 집이 욕먹었을 거야. 그럼 우리 엄마는요? 엄마는 욕을 먹어도 괜찮고 손해를 봐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만하자. 지금은. 아니, 이건 꼭 해야 할 말이에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시어머니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그때는 자존심이 너무 앞섰다. 내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우리 집은 다 무너졌을 거야. 그런데도 그 고마움을 제대로 표현한 적이 없네.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라도 알아주셔서 다행이에요. 엄마는 여전히 아무 말도 안 하세요. 하지만 전 알아요. 그분이 왜 그러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러셨는지. 그날 밤 수진은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께서 오늘 그러셨어요. 이제야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엄마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분도 그럴 줄 알았어. 사람 마음이라는 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닿게 돼 있거든. 엄마 정말 대단해요. 아니야. 그냥 서로 돕고 사는 거지. 가족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니? 수진은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보여준 그 한마디 가족의 의미가 시댁과 친정 그리고 자신 사이의 오랜 벽을 허물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수진은 친정 엄마의 부탁으로 오래된 상자를 정리하러 갔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고 봉투 겉에는 그날의 약속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이건 뭐예요? 그건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편지야. 엄마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편지 덕분에 내가 그 돈을 빌려준 거야. 수지는 봉투를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버지의 손글씨로 적힌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순 씨, 혹시라도 내가 먼저 가게 되면 수진이 시댁이 어려워질 수도 있을 거야. 그래도 너무 미워하지 말고 그 집을 지켜줘. 그 집이 곧 수진이의 삶이니까 나는 당신이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 믿어. 편지를 다 읽고 난 뒤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그때 그 돈이 아빠의 부탁이었구나. 엄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분의 마지막 부탁이었지. 내 아버지는 늘 원망보다 이해를 택하라고 말씀하셨거든. 며느리로서 딸로서 수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시댁을 향한 서운함, 엄마의 조용한 희생,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 한데 얽혀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수진은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아빠의 사랑과 신뢰를 지키고 있었던 거구나. 그날 저녁 수진은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남기신 편지를 읽었어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수진이 시댁을 지켜달라는 거였대요.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네. 엄마는 그 부탁을 지키려고 아무 말 없이 그 돈을 내주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땐 자존심 때문에 고마워한다는 말도 못했어. 하지만 이제 알겠구나. 그분이 진짜 어른이셨네. 나 같은 사람한테도 체면보다 마음을 남겨줬으니까. 그날 밤 시어머니는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정순 씨, 이제야 제대로 말하네요.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집은 다 무너졌을 거예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돕는 건 체면이 아니라 마음이니까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오랫동안 얽혀있던 오해와 자존심이 조용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달라졌습니다. 명절날이면 수진아, 내 어머니도 오시라 해라. 같이 밥 먹자. 이 한마디를 먼저 꺼냈습니다. 그건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 마음의 빚을 갚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진의 집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시어머니는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진아, 내 어머니도 같이 오시라 해라. 이번엔 내가 대접 좀 해야겠다. 그 말 한마디에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요, 어머니? 그래야지. 그동안 내가 너무 몰랐어. 그분이 아니었으면 우리 집은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야. 수진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눈물로 웃었습니다. 그 순간 자신이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엄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이익보다 마음을 주고받는 거래를 해야 한다. 명절 당일 두 어머니는 한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거리감은 여전히 어색했지만 그 어색함 속에도 미묘한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순 씨,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그 빚은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네요. 친정엄마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사람이 사람을 돕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돈이 아니라 마음이 필요한 때였으니까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동시에 웃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비밀을 내려놓은 사람들처럼 가볍고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식탁 끝에 앉은 수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 다른 집안의 두 여자가 이제는 하나의 마음으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이 그 어떤 말보다도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요즘 참 많이 변했어. 다 내 어머니 덕분이야.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엄마는 늘 말했죠. 원망보다 이해를 택하라고. 그날 밤 수지는 친정 엄마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엄마, 이제 다 알았어요. 아빠의 부탁을 지켜줘서, 그리고 제 삶을 지켜줘서 고마워요. 잠시 후 도착한 답장은 짧았지만 깊었습니다. 그게 엄마가 할 일이잖니?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지. 수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바람이 부드럽게 커튼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그녀는 부모의 사랑 그리고 한 세대의 희생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지탱해왔는지를 새삼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시댁과 친정은 더 이상 남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명절날이면 두 집이 한 식탁에서 함께 웃고 아이들은 외할머니, 할머니 하며 두 사람 품을 오갔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 따뜻한 밥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전하는 건 진심은 결국 돌고 돌아 마음에 닿는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아닌 마음으로, 체면이 아닌 온기로 이어진 인연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내민 손길 하나가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다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리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가족이 됩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던 오늘의 한 줄인 생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곧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